는 아니고요. 원래는 행사는 왜 해야 되냐, 마케팅은 왜 필요하냐, 왜 내가 아니고 학부모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길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아셔야 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제가 실전에서 했던 행사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케팅 필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말해도 될까요? 마케팅 필수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케팅 홍보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입소문으로 우리 학원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 망해요. 입소문은 당연한 거고 입소문이 아닌 홍보를 반드시 해야지만 앞으로도 살아남으실 수 있는데 홍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라인 홍보가 있고 오프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홍보에는 뭐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당근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많은 홍보 중에서 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중에서도 행사를 통한 우리 학원을 소문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학원이 공부만 잘 가르치거나 악기만 잘 가르치거나 미술만 잘 작품이 나오거나 하면 될 것 같지만 작은 학원일수록 우리 학원이 100명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벤트와 행사를 빼놓고 그 학원이 잘 좀 이렇게 홍보가 되기가 이슈가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학원이 좀 되면 좋습니다. 네, 인수고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봤더니 제가 책에서 봤더니 신생아도 하다못해 신생아도 울음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학원의 마케팅계에 신생아 정도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25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한 명의 사람 뒤에는 25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원에 온 한 명의 학부모님은 사실 알고 보면 뒤에 250명의 사람이 이제 탁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달리 매겨지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의 고객이 돼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면 뒤에 250명의 팬이 있는 건데 나를 원망하고 나갔어. 우리 학원은 원망한 거예요. 우리 학원에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 뒤에 250명의 안티팬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실 거는 저도 이제 학원 뭐 공부방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으로만 따지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안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애가 왜 나를 나갔지? 왜 우리 학원을, 우리 교습소를 왜 그만뒀지? 저 엄마는 도대체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지? 라는 생각을 너무 오래 하시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기준을 낮췄는데 어떻게 낮췄냐면 저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좀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엄마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음소거가 제가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음소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이제 근데 그 250명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럼 이제 우리는 광고를 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학원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따가 이제 또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데, 광고를 하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완전 필수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만약에 나 대신 광고를 해준다면, 나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학부모님이 광고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 학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무려 250명의 사람을 만나서 나의 자랑을 해줄 거라는 거죠. 내가 일일이 250명을 찾아가서 광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굉장한 장사꾼으로만 보겠지만 나의 학부모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광고적인 효과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했던 광고 내용을, 행사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이 5월 달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거나 다른 학원하고 똑같은 행사를 해서
그냥 묻히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빠가 끓이는 콩나물국이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왜 아빠를 타깃으로 했냐? 저희 학원은 아빠를 되게 타깃으로 많이 해요. 물론 오늘 행사의 중심은 약간 초등을 대상으로 한 유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장님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중고등부도 끝날 때 조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아빠냐면 학원비는 누가 벌어오지만 엄마가 벌어오지만 벌어오세요. 음소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다 못 찾겠어요. 네, 아빠가 이제 학원비도 열심히 벌어오시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아빠가 학원 상담이나 학원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빠를 타깃으로 하는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이 콩나물국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는 행사는 할 때 항상 동떨어진 거 안 하고 약간 수업에 관련된 행사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해줘도 엄마 입장에서 내가 비싼 돈 내고 보냈는데 오늘 공부 안 하고 얘가 지금 콩나물만 뜯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약간 어떤 엄마는 난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빠를 대상으로 이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수학의 길이를 저는 이제 수학 강사인데 길이를 어림하고 실제 길이를 재어보는 활동을 이제 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 중에 진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콩나물을 쓱 준비한 거죠. 오늘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럼 콩나물에 너 이거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 그럼 약 뭐 5cm요. 그럼 이거 진짜 재볼까? 그래서 이제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살짝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콩나물을 그냥 제일 싼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요만큼씩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표지에다가 레시피를 붙여놨는데, 맛있어? 레시피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디? 아빠가 끓여주는 너도 이거 들어봐. 콩나물국이었던 거예요. 너 깨는 거지만. 아빠가 끓여주는 콩나물국.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가고 나면 이걸 아빠한테 꼭 선물해줘 라고 얘기했고요. 아빠한테 길이 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콩나물국을 끓여봐. 그럼 이제 아빠가 퇴근하면 그 콩나물국 레시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끝이 아니라 끓여주거나 혹은 끓이는 척이라도 해서 사진을 SNS에 올려주면 내가 평소에 아빠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해주는 엄마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아빠를 참여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킨 거지만 내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SNS에 올리잖아요. 일단 이런 거 할 때 엄마가 재밌어야 돼. 내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저기서 콩나물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재밌어서 사진도 찍고 아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는 뭐야? 왜 콩나물국 끓였어?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해시태그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이벤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SNS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도 어떤 세미나에 가서 이제 다른 국으로 전체 음소거 같은. 네,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세미나에서 미역국이었나? 뭐 아무튼 그땐 그랬는데 그럼 난 콩나물국으로 바꿔야지 해서 콩나물국으로 바로 바꿔서 그 다음 주에 이벤트를 했었고 역시나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위에만 비워놓고 누구누구 아빠에게 김국진 아빠에게 아빠가 끓여주는 콩나물국 레시피 이렇게 해서 아빠 그거 알아요? 아빠는 나의 멘토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줄 때 저는 이제 팁으로 야 이거 꼭 아빠 줘야 돼? 그럼 요즘 애들 막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아빠 끓이려면 힘드니까 뭐 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주지 마. 줘서 너네 아빠가 올리면 원장님 커피 콩고도 많이 써야 되고 힘드니까 절대 주지 마. 이런 애들이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콩나물국 끓이기도 저는 했을 때 좋았던 이벤트 중에 하나. 그리고 요거는요, 또 이제 아빠 타깃으로 했던 건데, 뭐냐면, 연말에 제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 직장 주소를 미리 물어봤었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아이와 함께 만든 새해 카드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카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때 역시 새해 카드는 저는 이제 수학 그때 가르쳤기 때문에 수학으로 패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으로 하자면 뭐 영어면 영어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음악이면 아빠를 위한 작사가 될 수도 있고 아이하고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드에 담아가지고 아빠 직장 주소로 우편으로 전체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걸 이제 새해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도 너무 행복하고 학원에 감사 인사도 하게 되고 엄마도 너무 좋아서 블로그나 인스타 밴드 등에도 올려주셨던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의 결과가 엄마가 감동을 받고 아빠가 즐겁고 이들이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가오는 5월은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유치부든 전체 다 행사를 때리는 주간이에요. 때리는 달. 모든 학원이. 체육, 미술, 태권도, 음악, 뭐 줄넘기, 공부학원, 기타 등등 모든 학원이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주는 선물을 계속 준들 사실 별로 각인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여기는 왜 선물 안 줬어? 그냥 이제 그 정도인 거지. 그래서 별로 인상이 깊지 않죠. 새 학기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걸 잘 캡처하셨다가 그 시즌이 되면 꼭 하나씩 써보세요. 반드시 돼요. 완전히 성공.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명절에 또 이제 명절에 우리 또 선물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엄마들한테 선물을 줘요. 이건 뭐였냐면 남성용 고무장갑을 제가 큰 걸 주문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선물에 비싼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선물을 하실 때 1,000원짜리를 하든 5,000원짜리를 하든 10만 원 이하는 받아들인 엄마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고마운 거지. 사실 그게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 돈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고무장갑. 이번에 이제 명절이면 엄마들이 의뢰에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안 하시는 저도 이제 명절에 어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의뢰 우리 생각에 엄마들이 시댁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하니까 남성용 고무장갑을 준비하고 이제 비닐 포장에 명절엔 엄마의 손을 지켜주세요. 해서 포토샵으로 고운 손 이렇게 하나 내밀어 놓고 아빠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스티커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아빠한테 갖다 주라고 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빠는 나 이제 여기 학원 막 농담으로 끊어야겠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빠도 웃고 있어. 그리고 다음 명절에 직접 오시기도 하더라고 애를 데리러.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빠만 주면 좀 그러니까 밑에는 뭐 이렇게 큰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약봉투에다가 하리보 젤리 아이들하고 넣고 출력해서 뭐 10월드 멀미 방지약 혹은 명절은 나홀로 약 뭐 이런 것도 넣었었죠. 이것도 이제 했던 행사 중에 하나. 요거는 뭐냐면 공휴일하고 연휴 있어요. 공휴일하고 연휴에 저희는 저희 맨투맨 학원은 아이들을 공부뿐만 아니라 뭐 경제나 자기주도를 다 같이 교육하는 학원인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교육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휴일 명절에는 이런 경제 단어에 대한 미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전에 이제 1번 보시면 세뱃돈 받을 때는 아이들에게 소비저축 기부 투자 4개로 나뉘어진 가방 모양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일반 미술학원 용품에서 팔았던 건데 거기에 이제 소비저축 기부 투자로 나누고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무조건 그날 안에 소비저축 기부 투자로 나누어 놔라라는 교육을 해주고 그걸 이제 들고 다녔던 적도 있고요. 경제 단어는 하루에 꼭 알아야 되는 단어를 적어놓고 그 단어를 할머니나 할아버지 만나는 친구, 친척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한테 사인 받아오기. 그럼 그 사인을 다 받아오면은 복불복으로 선물 뽑기 해서 이제 가져갔던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돈은 적게 들고 학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그들이 나가서 누군가에는 계속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해? 경제 단어 왜 찍어? 뭐 왜 설명해? 뭐 이러면 이제 걔네가 걔네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던 명절 행사들은 가족에게나 아니면 뭐 지역에게나 아니면 명절엔 요즘 친구들도 많이 만나니까 그때 이제 알려들었던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린이날 뭐 하지? 뭐 어버이날 뭐 하지? 좀 있으면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행사가 이럴 때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들이 우리 학원을 가서 얘기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행사 중에 하나 행사 하려고 2시간, 3시간 세팅하기 때 하나 이 사람 나갔지. 처리할 얼마나 됐지? 그죠? 사장님, 사장님, 어떻게 지금 나와? 사장님, 너무 오버하니까 지금 나오잖아. 전체 음소거 비타민비를 더 많이 됐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엄마들한테 우리가 직접 어필하지 못할 때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번 겨울에 했었어요. 지난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너무 촌스럽게 막 맨투맨 학원 막 이렇게 안 쓰고 예쁜 로고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를 이제 그려서 이제 주문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때 200장 하는데 몇만 원 안 들었어요. 5만 원이야? 그보다 훨씬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 애들하고 이제 적는 거예요. 보고 싶을 친구에게 카드 적기. 아직 방학 전에.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엄마 아빠에게 적기. 그럼 이제 애들한테 또 얘기했죠. 친구 갖다 줘라. 그럼 이제 애들이 버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친구 한 명은 야 나는 맨투맨 학원에 다니는데 폴리프라자 2층에 있어. 우리 학원에 놀러 와. 이렇게 적은 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걔를 그 자리에서 막 웃기다 면서 칭찬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적은 거 폴리프라자 2층 막 이렇게 해서 적었었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어차피 얘네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직접 써서 친구들한테 갖다 줬어서 그때도 굉장히 저도 재밌었고 아이들도 재미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각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했을 때 진짜 엄마들한테 인사 많이 받았던 행사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엄마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잖아요. 왜 감동을 주고 싶으세요? 왜 주고 싶어요, 감동을? 지금 우리의 행사는 무조건 재미와 감동이거든요. 재미하고 감동이 있어야지 이들이 나가서 말해요. BTS 팬들이 팬심으로 나가서 팬덤의 문화를 이루고 계속 말하잖아요. 걔네가 왜 그러냐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좋고 재미있거든요. 우리도 재미와 감동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사람들한테 재미와 감동을 줘야 되죠? 너무 어렵나요? 제가 읽었던 마케팅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연애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학부모하고 연애해라. 물론 엄청난 대형 학원은 엄마들하고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충정국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연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나 진짜 연애 너무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연애 어떻게 하지? 내가 일단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지? 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연애의 기본이 뭔가 봤더니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카톡 프로필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지금 상태를 뭐라고 적었나, 배경화면 뭐라고 했나, 막 이런 거 연애할 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학부모님들의 카톡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배경이 이렇게 바뀌었네? 오늘은 생일이네? 오늘은 뭐 하는가 보네? 막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학부모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게 적어도 한 180명 이하일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저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저는 그냥 피아노만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저는 뭐 태권도만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는 약간 대기업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소상공인. 맞죠?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연애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학부모님, 고객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감동을 그들에게 왜 주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줄 거면 확실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월에는 전부 다 선물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웬만히 좋아하는 걸 줘도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그 앞에서만 감동받았다고 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새학기 때 했던 건데 새학기에 이제 애들 신발 사이즈를 연말에 미리 본 거예요. 쟤는 220, 쟤는 240, 쟤는 180, 쟤는 170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막 적어놨어. 그날 수첩에다 그날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를 대략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실내화를 제가 사놨던 거예요. 그래서 실내화를 쭉 사가지고 각자의 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180, 성지훈 180, 뭐 누구누구 뭐 220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략 맞춰서 이제 편지를 썼었어요. 아주 작은 편지로 리본만 하나 딱 묶어가지고 누구누구야 너의 새학기를 응원해 지금 출발한 이 한 걸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던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좋아했고 주는 저도 좋았던 거죠. 여러분은 새학기 어떤 선물 하세요? 이름 스티커, 수첩, 색연필 우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았어요. 그럼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또 이런 원장님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다. 여유 있게 좀 인기 있는 사이즈는 몇 개 준비하시면 돼요. 뭐 내 타깃층이 220에서 240까지 신발 사이즈가 제일 많다. 그럼 몇 개 준비해두면 되죠. 왜냐면 내년이 또 있으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고객이 있으니까 그거 다 썩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해보세요. 기억하셨다가.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희는 이번에 이걸 안 하기는 하거든요. 그 뭐냐면 학원 로고가 없는 여름 단체 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적어도 원생이 200명 이하다. 그럼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해요. 여름에 선물하시면 좋은데 보통 어린이날쯤 선물하시면 좋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4월 말에 왔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흰색 티를 꼭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학원 로고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학원 로고가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안 입고 엄마가 집에서 잠옷으로 입혀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원 로고가 없는데 흰색 티로 하는 이유는 여름쯤에는요. 학교, 다른 학원, 교회, 유치원 이런 데서요. 흰 티를 입고 오는 미션을 가끔 줄 때가 있어요. 단체복으로 청바지에 흰 티, 청치마에 흰 티 막 이런 거 입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흰 티가 사실 또 찾아보면 깨끗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흰티를 선물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교회 행사에 이제 한 3년 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앉아 있었는데 우리 학원 애들 옷이 쫙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행사 입고 갈 옷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제 디자인 옷은 아니지만 이런 글자는 썼었어요. 뭐 해기쁨, 셀럽, 뭐 최고에서 인스타 모양도 넣어놓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구는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자인 하시면 되거든요. 뭐 티셔츠 디자인 못해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 티셔츠 맞추는 데다 글씨 주면 돼요. 저 무슨 글씨 무슨 색깔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또 사이즈를 또 미리 대충 보고 어느 사이즈가 몇 부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티셔츠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00원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린이날에 2,500원 정도 선물을 다른 걸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별거 없을걸요? 뭐 과자 조금? 뭐 2,500원이 이렇게 빛나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형제 자매한테도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저희 원생이 180명이었는데 형제 자매 포함해서 제가 400장을 늘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매년 여름마다 줬던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지역의 의정부인데 의정부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이렇게 둘러보면 놀이터, 공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저희 옷이 항상 있었어요. 그 옷을 본 사람들끼리는 우리 누구누구 학원 이제 막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원장님으로 계신 분 중에 저희 학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가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백화점 의류 매장 직원이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너무 예쁘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2,500원 정도면 티셔츠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서 한 해 혹은 두 해 정도는 그냥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형제 자매에서 세트로 커플로 입게 만들었고 그거 이제 입으면 사람들이 나가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SNS도 올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핫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은 계속 이렇게 했었고요. 나중에 티셔츠 3장, 4장 모아온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맙고 예뻐서 커피 쿠폰도 선물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단체 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옷은 비싸니까 여름옷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카톡 프로필에 이제 어머님들이 가급적이면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보시면 좋아요. 우리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인데 중고등부도 얘들아 너네 학원 사진 좀 올려줘. 누가 올려? 요즘 아무도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센터에 다른 캠퍼스 중학생한테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떤 이미지를 주면서 이 이미지를 뭐 한 달 동안 올려주면 뭐 줄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올려놓더라고요. 중고등부는 엄마가 아니라 학생들이 나가서 소문낼 수 있게 하면 좋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중고등부까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푸사에 이거는 이렇게 김치 하고 있는 야외 사진인데 너무 예쁘게 제가 찍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엄마가 지금도 이 이미지를 하세요. 메고 있는 가방이 저희 학원 로고가 들어간 가방이에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보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감사 인사를 또 보냈죠. 보내면 적어도 그날은 못 지워.
그럼 또 하루는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지를 좀 찍으시면 좋다. 이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였어요. 여러분 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던 선물, 가장 뭐 핫한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코로나이기도 했고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한테 우리가 영상을 보내주자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엄마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원생이 워낙 많으면 엄마 이름 알기가 어렵거든요. 뭐 적어도 사실 엄마 이름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뻥을 쳤어요. 무슨 입학 원서 때문에, 입학 원서 재정비 때문에 어머님 성함 필수 알려주셔야 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쭉 성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함을 토대로 우리 학원에 이제 남자 선생님을 꼬시고 꼬셔서 이 영상을 찍고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SNS에 올라왔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시태그에 맨투맨 학원 넣어서 이 영상을 공유했고요. 실제로 보셨던 많은 어머님들이 울컥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여러 번 재생해서 봤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의정부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다른 지역 원장님들은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번 해보세요. 소리 들리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훈아,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 1년 동안 참 고생 많았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힘써주고 애써주고 노력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단다. 그리고 너의 그 고생 내가 다 알고 있어.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서 정말로 고맙다. 생일 축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는 이제 연습 영상이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제 생일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이제 연습한다고 연습하면서 넣었던 영상인데 이제 이 영상에 자막 넣었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서 이름을 2번 정도 불렀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내면 애들 영상 보낸 줄 알고 야 이거 봐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놓칠까 봐 예를 들어 지우면 지우야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2번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봐봐 했다가 하고 막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울었다 이런 엄마들도 많으셨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써먹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 말고 기부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 쑥을 캐러 가가지고 쑥한 얘기도 하고 싶었고 진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도 아쉽게도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났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학원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온라인도 많고 오프라인도 많다. 특히 5월을 앞두고 원장님도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남보다 차별화된 광고를 하고 싶으실 거다. 라는 생각에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학원의 철학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꿈과 목표가 무엇이고 그 꿈과 목표 안에 나는 어떤 학원을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가. 그런 거기에 따라서 학원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훨씬 다른 광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조금만 복습하면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고 운동선수에 대한 경외심을 팔고 있고 애플은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하는 그런 미래를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교습소, 공부방, 뭐 1대1 과외, 학원도 지금 단지 지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나의 목표를 계속 어필하시는 게 좋다. 그거를 내가 아닌 그들이 홍보하면 훨씬 좋다. 효과가 2000점 만점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한 행사도 또 아빠를 타깃으로 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지나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다시 조금 더 본론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오늘 처음 오셔서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채팅창을 켜놓을 테니까 말씀 나누셔도 돼요. 근데요, 진짜 이거 행사 하나
아이디어 얻으려고 저는 몇 년간 책이랑 세미나 엄청 다녔어요. 그럼 그 사람 듣고 2시간 계속 듣고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 여유로 더 얘기 드리면 태권도 학원 쑥 얘기해 줄까요? 콩나물, 콩나물 아무것도 아니죠. 콩나물 진짜 제가 이따 알려줄게요. 태권도 학원 쑥은 뭐였냐면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 쑥밭에 앉아서 쑥을 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들 밴드에 올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쑥을 캐고 있습니다. 진짜 캤겠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거 쑥 절대 안 캤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귀엽게도 그 다음에 쑥을 요만큼씩 포장해서 어머님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해서 막 보낸 거예요. 집에 하나씩. 단체 티요? 단체 티는 제가 지금 하던 곳은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검색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흰색 반팔 티는 거의 다 퀄리티가 거기서 거기에 많이 나쁘지 않아. 입을만 해요. 잘 아껴 입는 분들은 2년도 입으시더라고요. 음, 되게 많아요. 단체 티는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아까 티셔츠 맞아요. 여기 이제 학부모님이셨던 원장님들도 계셔가지고 그 티셔츠 글자 넣을 때도요, 여러분. 광고 하나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즘은 유튜브 많이 검색해서 광고 진짜 많이 검색해서 봐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말 좋아하는지 계속 검색하고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다가 아까 티셔츠에 셀럽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셀럽이 유행, 셀럽 뭐 이렇게 다 적어봐. 계속 적어보고 이 중에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어떤 건지 찾아보고 그 문구 하나씩 썼거든요. 보통 저는 생각하는데 한 달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뭐 미란이면 미란아 1년 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면서 하지만 우리 누구누구를 잘 키워준 거 지켜준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한단다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내 이름은 오랜만에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나한테 보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맞아요. 그 이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본 건데 너무 이제 엄마는 감동이었던 거죠. 사실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심리를 이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았던 게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 그런 거 옛날에 우리 상장 타면 수상하면 막 엄마들이 카톡 푸사에 올려놓고 우리의 무슨 수상 상장 이런 거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저희처럼 생각해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좋죠. 또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지금은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만약에 집합금지가 해지된다. 그리고 학원에 빅 행사 한번 딱 때리고 싶다. 우리 학원 말고 지역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추천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부에 대한 행사였는데 저희는 이제 경제교육을 하니까 기부에 대한 교육도 아이들과 간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저의 포인트는 우리 학원은 항상 이걸 하니까 이런 이벤트를 해요. 우리 학원은 이런 걸 가르치려고 이런 이벤트도 해요. 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계돼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찾으시면 나중에는 실마리 찾아가기가 편해요. 근데 그 기부에서는 뭘 했었냐면 올 때마다 기부 물건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집에서 앞으로 9월 1일에 바자회를 할 건데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책도 가지고 오고 옷도 가지고 해서 진짜 물건이 한 여름부터 3개월을 걷었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고친 거예요. 이제 물론 그걸 가져온 제 엽전으로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럼 엽전을 나중에 기부 바자회에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9월 1일에 했냐면 그 당시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이제 이전을 할 때였어요. 학원으로 가는데 8월 1일에 제가 학원 사업자 됐으니까 이제 6월 달부터 기부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죠. 왜냐면 나는 가서 오픈할 건데 오픈 행사를 뭐 하지? 이 지역에 내가 왔다는 걸 어떻게 행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부 이제 바자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물건들이 모였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샀고 사람들이 9월 1일에 모였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제 애들도 그동안 3개월 동안 막 기대했잖아. 내가 낸 기부 물건도 있고 엽전도 받았고 사야 되고 그때 이제 선생님표 보드게임도 막 내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나중에 봤는데 진짜 새까맣게 사람들이 와 탁탁탁탁탁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도 간 거죠. 외부 사람들도 왔고 우리 친구들도 보고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부 행사할 때 같은 건물에 학원이시거나 교습소이면 같은 건물에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모두 있고 다른 나는 수학학원인데 쟤는 과학학원이고 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세요. 학원 내에서 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30평이었거든요. 그때 학원은. 지금은 이제 또 조금 평수를 넓혔는데 30평에 1부, 2부로 나눠서 했는데도 말도 못했죠. 또 웃긴 거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몇 분이나 계시지? 한 30분 나가셨구나. 또 이제 하나는 이거는 제 나중에 자료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왕국 2가 개봉되던 시즌이에요. 이제 곧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겨울왕국은 1부가 지나서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으로 따지면 겨울왕국 2는 굉장히 큰 빅 이슈. 이 이슈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들의 파티라는 제목을 열었어요. 아니지. 공주들의 파티라고 해가지고 물론 내용은 수학적인 막 내용을 넣었고요. 이때 진짜 핵 이슈는 제가 엘사 분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엘사 머리 가발 중국에서 사가지고 엘사 가발 쓰고요. 화장이 또 대충이면 애들이 약간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샵에 가서 엘사 화장을 한 거예요. 옷은 엘사 옷을 이제 하고요. 엘사 구두를 신었는데 이걸 학원 안에서만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겨울왕국 2 얼마 안 됐잖아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었죠? 그래서 공주 파티 아니 재밌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저희 학원에서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이내 걸어가면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영화관을 빌린 거예요. 전체 다 빌리진 못했지만 제 로얄석을 이렇게 빌렸어요. 로얄석을 우리 이제 신청한 인원만큼 빌려서 문제는 학원에서부터 제가 그 엘사 복장을 입고 저의 뒤에는 20명의 드레스를 입은 초등 저학년 유치부 애들이 쫙 있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선생님은 백설공주 옷을 입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영화관까지.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사실 진짜 너무 창피했어.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다른 애들이 우리 학원 애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학원 애들이 사진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네.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엘사 드레스에 맨투맨 로고를 새겨야겠다. 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기왕 나갈 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학원을 알리는 일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알리는 편이에요. 하다못해 지금도 택시를 타더라도 맨투맨 학원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택시 없이 어떻게 알아? 다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제가 그 3층에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 저한테 아니 아침에 어떤 여자애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단지 붙이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하고 옷이 똑같아서 저인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저 맨날 전단지 붙이거든요. 아침이나 낮에 100장씩 매일 붙이는 게 목표예요. 그냥 100장 못 붙이는 날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 이제 그거 안 붙여도 먹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라도 더 알리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광고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좀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한 번에 돈 쓰실 때 그 효과가 천배 만배 이렇게 효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사요? 나중에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엘사는 제가 그럼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저 진짜 그때 너무 부끄러워 다시 안 하고 싶었는데 아 그때 봤어요 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뭐 한 번뿐이니까 저 근데 공부방일 때도 했었어요. 공부방일 때는 백설공주도 했었어요. 그거 왜 했냐면 밀러기지고 그 백설공주 왜 했냐면요. 제가 영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책을 진짜 잘 파는 책 1등 이제 왕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 전집 이런 거 책을 파는 사람이 저한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한 50대? 그다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나온 사람은. 근데 그분이 백설공주 옷을 입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뭐 책 샘플을 나눠주면서 올래?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되게 그 당시 저보다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그날 저녁에 백설공주 옷을 주문해요. 여러분도 오늘 엘사나 백설공주 옷 주문하세요. 얼마 안 해요. 쿠팡에 가면 진짜 얼마 안 해요. 아, 맞아요. 저예요. 어떤 미친 사람 하나 있었죠? 다 저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백설공주 옷을 주문했고요. 백설공주 옷이 나의 수학 수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지를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일곱 난장이 있으니까 기수서수 첫째, 둘째, 셋째 해야지 하고 이제 백설공주 옷을 입고 애들이 기다렸죠. 그럼 누가 공부방 딱 왔는데 솔직히 어떤 공부방 원장님이 백설공주 옷을 입고 애들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초등 고학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걔네들 엄청 저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초등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애들 영상 막 무단으로 찍어가지고 편지 얼굴 막 가리고 해서 틱톡에도 가끔 올리고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틱톡도 나중에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마케팅 장소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 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채팅창에 질문이 이제 없고 다른 이야기만 있습니다. 백설이 의외로 옷이 되게 어려워요. 가운데가 쫄려요, 허리가. 다음. 아, 콩나물 뭐였냐면, 이제, 아빠가 콩나물국을 끓여야 돼요. 아빠가 콩나물국을 끓여서 그 콩나물국 끓이는 장면에 사진이라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엄마한테 커피 쿠폰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끓이게 하는 방법은 콩나물을 그 당시 저는 수업 재료로 써서 길이, 어리마기 이걸로 썼었거든요. 뭐 피아노 원장님들은 박자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미술 원장님들 재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콩나물 가지고 이제 비닐에 포장을 해서 아빠가 끓이는 레시피 콩나물국 레시피에서 평소에 힘든 엄마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아빠가 끓여주세요. 그래서 1, 2, 3, 4, 5 레시피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사진 찍죠. 그럼 그거 하고 있는 아빠 꼴이 웃겨서 엄마가 엄청 웃어요. 맞아, 길이 어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돼요. 저 콩나물 할 건데 과목 뭐예요? 연계가 안 돼요? 채팅방에 남기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조금 가슴 아픈 여러분이 정말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로 모아줬나요? 네, 질문 잘 모르겠어요. 질문 채팅창으로 또 주세요. 다음 주는 조금 또 이제 뼈 때리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밤 되세요. 숙제는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 수진 원장님 덜 피곤하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